자, 그러면 요 두 번째 가압류 결정과 소유자. 자, 그러면 내가 어떤 분의 물건을 이제 가압류를 한다고 쳐요. 우리 최명호 사장님이 이제 그래도 우리 열공생이니까 제가 최명호 사장님이 우리 최 사장님이 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다고 해요. 그러면 가압류 신청을 하겠죠. 그러면 제 가압류 신청을 한 저는 당사자가 되겠죠. 그러면 법원에서 신청 서류를 내면은 그 서류를 보고 가압류를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거든요. 결정을 합니다. 그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결정하기 전에 저한테 미리 이렇게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의 제기할 거 있냐 맞냐라고 확인, 사실 조회 기타 등등을 하고 그것을 보고 양쪽 판단을 보고 가압류 결정을 할까요? 아니면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릴까요? 중요한 것은 물어본다, 안 물어본다. 예. 상대편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압류인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인 것 같네? 아닌 것 같네? 해서 기각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고 물어보고 그걸 결정을 한다, 안 물어보고 한다. 근데 여기 이제 의견이 갈리시네요. 그죠? 안 물어본다는 의견도 있고 물어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안 물어본다는 의견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앞에 계시니까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쳐봐요. 창동역 앞에 가는데 막 모시는 거예요. 근데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. 근데 저를 쳐다보시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. 근데 근데 제가 그렇게 느낀 것이지 저를 그렇게 보기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. 이렇게 하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. 나 기분 나빴습니다, 제가. 그래서 뭐 복수해 줄 게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앞에 이만큼 한 5m 정도 앞에 가시는데 제가 뒤에 졸졸 따라갔습니다. 따라갔더니 앞에 동아파트 뭐 3동 505호로 쏙 들어가 있더니 아파트에 내려서 불 딱 켜고 그 집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. 제가 이제 열받았습니다.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.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가서 딱 봤더니 동아파트 뭐 몇 동 몇 호들. 그래서 와서 뭘 했냐. 사무실 와서 등기부등본을 딱 열어봤어. 다 열어볼 수 있죠. 그랬더니 거기 이름도 나와. 생년월일도 나와. 그 밑에 뒤에 그러니까 딱 맞는 것 같아. 나이도 비슷하시고 뭐 그죠? 판단할 수 있겠죠. 난 지금 열이 받았습니다.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. 그래서 와서 뭘 했냐? 했습니다. 이만하게. 여기다가 채무자 신영남, 채권자 심상준, 상기 금액을 하면 상기 금액 아파트를 봤더니 한 10억 가는 것 같아요. 1금 20억 원. 상기 금액을 차용함. 날짜는 대충 뭐 작년 몇 월 며칠쯤 2020년 뭐 1월 5일쯤. 그리고 여기에 신영남에 가서 탁 해서 제가 기가 막히게 사인을 만들어서 제 멋대로 확 해버렸습니다. 아주 멋지게 차용증 한 장이 위조가 됐습니다. 그러면 이 차용장을 가지고 완벽하게 위조한 거죠. 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를 갖다가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경매가 아니라 가압류 신청을 딱 하면은 가압류 결정 날까요, 안 날까요? 날까요? 난다, 안 난다? 네? 아니, 여기서 물어본다는 분들도 있고 안 물어본다는 분들도 있는데 안 물어본다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. 아까 안 물어본다고 하셨잖아. 그러면 안 물어본다면 이렇게 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. 아주 극한적으로 제가 예를 든 거예요. 그러면 가압류 결정이 나겠습니까? 안 나겠습니까?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뭐. 가압류 결정이 나겠습니까?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해준다, 안 해준다. 가압류 결정이 난다는 건 뭡니까? 가압류 결정이 나면 그걸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거예요. 아파트는 10억인데 20억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. 해줄까요, 안 해줄까요? 아까 해준다 그랬다가
이제 안 해준다로 이제 바뀌는 겁니까, 이제? 아이, 지조가 있어야지, 좀. 어떨 것 같으세요?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. 직업 명령서처럼 그것도 해줄 것 같아요. 해주는데, 예. 이제, 이의제기 이런 거. 아니,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일단 해주면은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요. 가압류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난 누구를 어떻게 쳐다본지도 기억도 못하는 사람한테서 가압류가 20억이 올라왔어요. 근데 그 다음날 이거 잔금 치기로 했어. 전세 주기로 했어.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잔금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? 아니 10억짜리 부동산에 20억 원의 가압류가 퍽 들어와 있는데 그걸 누가 삽니까? 그럼 물어볼 것 같아. 네? 그러면, 예. 아니 현실이잖아요 그게. 예, 현실로 물어보고 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이제 입장 바뀌셨네. 이제 이래서 이 민법에 관한 이 기초 상식이 우리가 가압류 많이 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것은 아주 정확한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. 물어본다, 물어보고 한다, 안 물어보고 한다. 정답은 안 물어보고 한다.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가 말도 안 되는 제도죠. 실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. 안 물어보고 그냥 가압류 등기부등본에 확 올라가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내가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이렇게 확 해버리면 되겠네? 나중 문제는 나중 문제고 일단 한번 고통스럽게 해주는 거지 뭐. 그죠? 나중 문제는 나중 문제고.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뭐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. 그럼 대통령 재산을 갖다 이거 확 할 수도 있잖아. 야당 누구가 기분 나쁘다. 그럼 야당 누구에 확 해버릴 수도 있고. 얼마든지 이게 물어보지 않고 한다면. 이직은 얼마나 그건 그 다음 문제고. 그 다음 문제고. 형사 이거 뭐 사문서 위조 이런 것은 다음 문제고. 그죠?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게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민법은 잘 바뀌지 않아요. 법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법이 있고 바뀌지 않는 법이 있거든요. 민법은 바뀌지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민법이라는 것은 근대 사회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리고 이것은 엄청나게 정밀한 법이에요. 그러면 이것에 관한 함부로 제가 이 20억 원을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함부로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? 그러면 이 사회 자체가 존재하기가 힘들잖아요. 민법이 너무나 허술한 법 아닙니까? 민법은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법입니다. 그래서 그 대책은 뭐냐? 그러면 내가 20억 원을 하잖아요. 이거 설정하려고 신청을 했잖아요. 가압류를 이건 곱하기 20%의 돈을 공탁해야 됩니다. 20%, 이 4억 원이라는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만 가압류를 해줄까 말까를 심사를 해요. 돈이 들어가죠. 20%의 돈이. 그런데 제가 이걸 내고서 4억 원을 내고서 가압류를 해서 가압류가 됐어요. 그러면 저한테 괘씸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뭐 괘씸해서 뭐 경찰서가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경찰서 가봐야 저는 국립호텔분이 더 갔다 오겠습니까? 그거 갖고는 안 되죠.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했잖아요. 그럼 재산상의 손해에 관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. 누구 한 사람 깜빵 갔다 오는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죠. 그런데 제가 노숙자다. 그럼 돈이 한 푼도 없다. 그럼 받아낼 돈도 없잖아. 아무리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치더라도.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. 그래서 20%의 돈을 일단 법원에 갖다 내고 공탁해놓고 하는 겁니다. 공탁해놓고 공탁하면 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이런 거 있다. 위조 아닌 것은 위조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신경도 안 씁니다. 이렇게 되면 그냥 해줍니다. 해주고 나면 상대편에서 이것을 갖다 이의제기부터 시작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소송이 들어오겠죠. 그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들어옵니까?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죠. 그럼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면 손해배상에서
이 신청한 사람이 잘못했다면 당신이 손해 끼쳤으니까 얼마를 손해배상해라고 법원에서 판결 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지다. 그럼 가져갈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? 남들 뭐합니까? 그죠? 그럴 때 이 4억 원 있으면 이 4억 원에서 가져가라. 4억 원. 요게 안전대책입니다. 안전대책. 이해하셨죠? 그래서 네. 나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갖다 함부로 하면은 그 돈이 이제 마구 이제 날아가는 거죠. 그죠? 내가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냥 함부로 막 했다면 뭐 제가 이렇게 했다면 이것에 관해서 또 경찰에 고발하겠죠. 고소 고발하겠죠. 그러면 사문서 2조죄로 또 뭐 가고 벌금 물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 함부로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. 그죠?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관한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정도는 아셔야 된다. 는 거죠. 아셔야 된다. 이런 가압류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가압류 안전대책 이런 거 아셨을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가압류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? 가압류? 해보신 분들은 20%의 돈 아마 가압류 하면은 직접 하시기보다는 법무사한테 시켜서 하셨을 경우가 많은데 법무사한테 이렇게 의뢰해서 하면은 내가 하는 액수의 20%의 돈을 현금으로 준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. 만약에 하셨다면 저는 몇 번 해봤거든요. 했는데 20%의 돈을 주진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20%의 돈은 퍼센티지의 돈은 뭐죠?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. 보증보험증권으로 서울보증보험 있잖아요. 거기서 보증보험증권 끊어다가 그 4억 원어치 끊어다가 내면은 됩니다.